네, 지금 한화 이글스는 이 리그를 진행함에 있어서 큰 위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일단 2위에 아직 랭크가 돼 있고 3위 그룹과도 두 경기 차 이렇게 아직은 뭐 벌려져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우리 밑에 있는 그 중위권 팀들의 경기력과 2위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팀의 경기력이 그렇게 큰 차이도 없고 오히려 우리 쪽에는 또 문제점이 많이 산재해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가고 있는 장점이죠. 선발 투수들 그리고 코디 폰세, 라이언 와이스 이 외국인 원투펀치를 중심으로 한 이 야구 그리고 불펜도 좀 다른 팀에 비해서 뎁스가 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야구들을 우리가 펼치고 감에 있어서 상당히 큰 어떤 위기가 닥쳐 있다. 불안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노시환이에요. 근데 이게 감정적으로 막 노시환 뭐 어떻게 뭐 방출해라 뭐 트레이드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일단 해도 좀 너무한 정도로 못 해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5월 타율이 2할 6리입니다. OPS가 0.60이에요. 근데 6월로 들어오면 이건 얘기가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6월 타율이 7푼 7리고요. OPS가 0.306입니다. 그러니까 한 경기를 치르면 그 경기에서 1루 베이스를 밟을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 팀의 4번 타자. 뭐 한 경기 이 선수를 6번으로 놓는 상황도 왔었는데 뭐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바로 한 경기만에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서 다 또 4번으로 나오면서 망했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엔 그냥 믿고 냅두기엔 좀 해도 너무 심한 지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은 노시안 선수의 지표 중에 가장 아쉬운 게 BABIP인데 이게 이제 2할 오픈 4리입니다. 인플레이가 된 타구가 안타가 될 확률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낮았을 때가 노시안 선수의 2020년 0.292였거든요. 2할 9푼 1이었는데 그보다 4푼 정도가 떨어졌어요. 이건 뭐냐면 올 시즌 운이 안 따르고 있다. BABIP가 낮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BABIP가 떨어져 있다는 건 뭐냐면 타구질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타구질 우리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파플라이 너무 많이 뜨고 있고 땅볼이 돼도 그냥 정말 힘없이 굴러가는 땅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타가 되기가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는 공이다. 거기에다가 삼진도 홈런왕 시즌에 비해서 3% 정도 올라왔습니다. 뭐 아주 스펙타클하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높습니다. 22.8%의 삼진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체가 없다. 대체자가 결국 지금 2군에 3루수로 쓸 수 있는 선수 그나마 정민규 정도인데 이 선수 수비가 정말 많이 불안합니다. 이 선수를 1군에 3루수로 쓰기는 힘들 것 같아요. 수비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2군에서의 타율이 2할 7푼 7리 OPS가 0.843 이게 2군 기록이기 때문에 이 기록을 믿고 1군에서 쓰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다. 결국은 노시환 선수를 살려서 써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가능한 상황인지는 뭐 한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는 그래도 노시환이 살아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접근을 하는 방식을 보면 그냥 기도 메타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일단 가장 우려가 되고 그래서 더더욱 지금 위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류현진과 문동주의 이탈인데 이게 좀 웃긴 게 문동주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실로 어제 일요일 경기에서 연장에 가니까 조동욱 선수가 몸을 풀더라고요. 아니 조동욱 선수 다음 주 수요일에 류현진 선수 대체로 선발로 뛴다 그런 선수 아니었습니까? 뭐가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조동욱은 저기서 몸을 왜 풀고 있어? 지금 선발로 뛴다고 그래가지고 지난 경기에도 막 60개 공 던지고 그랬는데 또 아닌가? 또 수요일에 그럼 문동주가 돌아오라나? 아무런 타임테이블이 공개가 된 게 없습니다. 뭐 당장 제가 저한테 공개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돌아가는 전국이 조금 이상하다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동주 선수는 뭐 아픈 뭐 부상인 것도 아니고 1군과 동행하고 있는데 김경문 감독 인터뷰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물은 후에 스케줄을 잡겠다. 이게 참 답답합니다. 팬들 입장에서도 이게 뭐 아프다는 건지 아프지 않다는 건지 그냥 쉬어가는 건지 진짜 그냥 말 그대로 한두 턴 쉰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문동주 선수 이번 시즌 굉장히 훌륭해요. 10경기를 등판을 했고 ERA 3.68이고 탈삼진도 이닝과 비교했을 때 이닝보다 많은 탈삼진을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팀의 4선발급으로 사실 문동주 이상으로 던져주는 투수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말소를 하더니 지금 거의 뭐
사라져 있는 상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어떤 꿍꿍이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제 류현진 선수가 한 2턴 쉰다고 했는데 뭐 아파서 쉬는 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13경기 나와서 이번 시즌 3.47의 ERA. 사실 이 정도 해주는 국내 선발이 많지는 않죠. 뭐 LG 트윈스에는 많고 뭐 언테인 그 정도 제외하면 국내 선발 중에 류현진보다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수는 지금 많지는 않은 게 사실이에요. 네, 엄상백이랑 황준서가 최근에 잘해주고는 있지만 이 선수들한테 더 큰 걸 바라기는 쉽지 않아요. 이 선수들이 뭐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줄 거다라고 기대하는 건 그거야말로 또 이제 기도 메타 맞게는 안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 주축 투수들의 부상이 크지 않아야 되고 어서 돌아와 줘야 됩니다. 무리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선수들이 결국은 돌아와 줘야 돼요. 지금 아주 타이트하게 순위 싸움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부분입니다. 주루예요, 주루. 보통 지금 생각하시기에 김경문 감독님 오신 이후에 대주자 쓰고 도루 많이 하면서 막 신나게 하고 있고 도루를 막 한 경기에 5경기 한 이닝에 막 5경기 하기도 하고 막 4-5개 도루 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루 우리 되게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잖아요. 도루 전체 도루 1위입니다. 그런데 이 지표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루 RAA 그러니까 베이스 러닝 기반의 득점 기여도에 있어서 우리의 지표는 마이너스 2.80입니다. 전체 9위예요. 그러니까 그 주루 플레이 도루를 포함한 주루 플레이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개입도 없이 그냥 타자들에게 맡겼으면 지금 내는 점수보다 점수를 많이 냈다라는 그런 수식이에요.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런앤히트 작전을 한다거나 했을 때 실패했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결국 대주자 기용과 관련된 지표인데 작전 야구로 인한 마이너스가 현재 상당히 많이 쌓였습니다. 마이너스 2.80 굉장히 높은 수치고 전체 9위입니다. 아무튼 우리보다 주루 플레이로 인해서 더 많은 점수를 가져가는 팀이 우리 앞에 8팀이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도루 RAA 그러니까 범위를 좀 좁혀서 도루만 가지고 득점 생산성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이너스 0.43이에요. 6입니다. 결국 마이너스. 우리가 도루를 그렇게 많이 하지만 결국 도루로 성공을 하는 시점도 있지만 실패를 함으로써 잃게 되는 실이 지금 더 큰 상황입니다. 도루는 63개로 1위인데 현대야구는 도루의 절대적인 개수를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특히나 미국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성공률이 7위니까요. 그러니까 까먹는 주자가 훨씬 많아요. 도루자로 인해서 혹은 견제사로 인해서 사라지는 주자의 개수가 더 많습니다. 이거는 좀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더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김경문 감독님이 대주자를 이제 쓰지 않고 작전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할 확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은 계속 어떤 상황이 오면 대주자를 쓸 거고요. 런앤히트 작전을 걸고 그 작전으로 인한 승부를 걸 거예요. 그게 성공을 하면 너무 짜릿해요. 근데 지표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는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네. 그냥 제가 딱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만 해도 마이너스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막 도파민 나고 야 도루 성공해서 기분 좋다 했던 부분도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실이 더 많았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팩트고요. 근데 과연 그것을 인정하시고 변화를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사실 장담하기 힘듭니다. 그러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다고 보는데 혹여라도 저의 이 목소리가 감독님한테 들어갈 수 있다면 요런 지표들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하나이글스의 지표적인 부분들 이렇게 까먹는 점수들이 결국은 그 개입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빈약한 공격력이야 말해봤자 개선이 안 되고 뭐 문제점들을 좀 알고 조정을 해야 될 텐데요. 그렇고요. 선수들의 부상 그런 부분들, 뭐 류현진의 부상, 문동주의 지금 이탈 이런 것들은 최소화해서 이제 돌입을 해야 될 것 같고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이외에 산적해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잘 지혜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건 지금부터는 완전 여름이 시작되고 큰 위기가 몰아닥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PPL은 조금 특별합니다. 사장님께서 한화 팬이세요. 한화 응원하시다가 멘탈이 조금 흔들려서 네팔까지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네팔 가서 한화 우승을 기도하고 만들어 온 제품입니다. 외관도 정말 좋고 구성도 고급스럽기 때문에 선물하시기에도 되게 좋아요. 오가닉 백, 프리미엄 케이스, 싱잉볼, 실크 쿠션, 말렛, 명상 카드, 정말 알차게 구성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는 뭐 경기가 잘 풀리지 않거나 뭐 잘 맞은 타구가 아웃이 된다거나 경기 졌을 때 멘탈 잡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걸로 기분 풀어야겠습니다. 네팔 풀문 싱잉볼은 행운과 좋은 기운을 불러준다고 해요. 한화에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한화 가을 야구 가면 이 덕분이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사장님의 정성이 대단합니다. 사장님께서 평소 이 싱잉볼을 치면서 한화 이글스를 응원한다고 하십니다. 한화 예찬, 예찬에서 만든 이 싱잉볼 선물하기에도 굉장히 좋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